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기의 경영학, 인재는 진퇴를 가늠할 줄 안다. 제9편, 9번째 시간. 오늘은 사기의 경영학에서 다루는 인재 경영의 내용 중에서 인재는 진퇴를 가늠할 줄 안다라는 주제를 통하여 물러날 때를 안 노단의 뒤늦은 깨달음에 대한 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러날 때를 놓친 사람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고 또 안 될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구차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아서 진퇴를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인재가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전국시대의 노단이라는 사람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군주에게 세 차례나 유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황금으로 청탁하여 군주를 만났을 때 미처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군주는 이미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터라 그를 한대함과 동시에 그의 유세도 들었습니다. 노단은 궁궐을 나와 그대로 중산을 떠나려 했습니다. 노단의 마부가 그 이유를 묻자 노단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잘 대해 주었으니 반드시 그는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나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어떤 자가 군주에게 노단을 중상국의 군주는 그 말을 듣고 노단을 재빨리 붙잡아 써 벌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화 속에서 군주의 시각이 편협하고 줏대가 없으면 주변의 농간에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부재는 올바른 법도가 없이 그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하는 어리석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러날 때를 안 노단의 뒤늦은 깨달음의 요지는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의 말만 듣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라면 나에 관한 나쁜 말을 듣게 되면 틀림없이 나를 벌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바탕은 신뢰가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진퇴의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임명권자의 입만 쳐다보면서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는 정작 물러날 때가 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는 사람은 구차한 행태를 지닐 것이며 또 이는 조직의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라면 진퇴를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96년 7월 31일은 두산그룹의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박용건 당시 회장이 창립 10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회장은 지난 100년처럼 두산은 21세기에도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선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두산을 선언하였습니다. 두산은 1896년에 박용건 회장의 조부인 박승직 창업주가 서울 종로 4가 배옥의 인근에 박승직 상점을 연 것이 두산의 효시입니다. 창립 100주년 기자간담회 후 20년이 지난 2016년에 두산은 노단의 물러섬의 지혜를 실제로 실천한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1996년부터 두산은 위기 상태를 감지하고 위기를 벗어나려면 변화가 필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인 팔릴 물건을 내놔야 시장에서 제값에 팔린다라는
말을 앞세운 당시로선 혁신적인 발상을 통하여 물러섬의 지혜를 실천한 그런 기업입니다. 많은 대기업의 구조 조정과는 달리 두산의 그룹 내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그 당시에 네슬레 코리아 그리고 코카콜라 코리아를 비롯해서 위스키 사업 등을 접고 오비 맥주의 매각도 추진한 것입니다. 100년 동안 내수 위주 사업에 30여 개 계열사로 무거워진 두산이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을 통한 구조조정에 돌입을 한 것입니다. 1998년 외환 위기가 오기 전부터 시작된 두산의 구조조정은 뉴스위크 등 주요 외신의 조명을 받기도 할 정도로 아주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팔릴 만한 물건의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는 두산을 글로벌 기계 발전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으로의 탈바꿈을 이룬 것입니다. 2001년 한국중공업 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하고 또 2005년에는 대우종합기계 현재의 두산인프라코아를 인수하고 또 2007년에는 바켓 두산바켓을 인수하여 소비재 기업에서 제조 기반 기업으로 변신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두산은 해수 담수화 분야에 있어서 세계 1위, 두산중공업 소형 건설 장비 스키드, 스티어로드와 어태치먼트 분야 세계 1위, 두산바켓 등을 통하여 세계 건설기계 시장 글로벌 톱10 두산인프라코어 기업으로 변신과 더불어 성장의 길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후에 한국 대기업 최초로 4세 경영을 시작하였고 물러남의 지혜를 통한 새로운 성장으로 온갖 위기를 돌파하고 살아남은 기업이 된 것입니다.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은 1950년대 50년에서 최근엔 20년 이하로 줄어든 상태에 비춰본다면 두산의 변화 DNA는 노단의 지혜를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군주의 자세를 보고 물러설 줄 아는 사기에 나오는 노단의 지혜를 두산이라는 그룹은 누구라도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가장 좋은 회사들을 가감하게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퇴를 가늠할 줄 아는 인재와도 같은 의사결정을 그룹이 몸소 실천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뼈아픈 결정 속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및 진입의 성공은 사기가 언급한 노단의 물러섬의 지혜에서 뒤지지 않는 훌륭한 지혜의 발현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두산은 사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기업의 생존에 중점을 둔 두산 경영진의 집단지성의 힘은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지혜를 지닌 두산그룹의 변화와 성장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심거리고 흥미가 가는 일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또 코끼리는 무리들과 떼지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되면 무리 속에서 이탈해서 혼자만이 동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사업이나 삶에 있어서의 물러섬의 지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 역시 20년 이상의 물류사업이 앞으로 또 코로나19 이후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는 상황이기에 제게 맞는 물러섬의 지혜를 과연 어떤 것이고 또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 10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